14회차 14회차 듣기 1부분. 자, 14회차부터는 우리가 부분별 강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 1부분도 이 1부분 뭔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일단 1부분에 잘 나오는 우리 기출문제, 기존에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던 중요한 어휘들은 전략 PT 부분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반드시 이거부터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미 나왔다고 해서 꼭 나오느냐, 그런 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왔던 표현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이 어휘들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물론 듣기 전체 부분에서도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별 강화에서는 저랑 함께 이 보기 보는 거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PT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전 PT를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물론 다 맞췄다 하더라도 혹은 다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분 다, 이 다 맞추신 분이나 다 틀리신 분이라도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저랑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혹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좀 더 어떤 부분에 집중했었어야지 라고 하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PT를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다시 문제를 보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PPT 자료로 끊었기 때문에 지금 1, 2, 3, 4로 나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네 문제 1, 2, 5, 6번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3, 4, 7, 8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1번부터 보십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딱 보기를 봤을 때 现学有年龄限制这次活动由中国主办现学有报酬这次活动推迟了. 자, 보기만 보고도 항상 뭘 얘기할지 예상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现学 오늘 헌혈 나오네요.活动 행사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헌혈 아니면 행사 아니면 아예 합쳐서 헌혈에 관련된 행사가 A 年龄限制 연령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7살 이상부터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A가 정답이겠죠. B. 有中国主办. 자, 패턴 땁니다. 요 A 주반. A가 개최하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는 중국이 주로, 그러니까 중국이 주최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겠죠. C는 报酬. 보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헌혈을 했는데 돈을 준다. 이러면은 C가 정답이 됐고요. 트위츠러. 트위츠는 원래 15일로 헌혈하기로 했는데 18일로 옮겨졌어요. 이러면 트위츠. 그래서 기한이 미뤄졌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보기만 보고도 이미 헌혈 아니면 어떤 행사 혹은 헌혈에 관련된 행사가 나오는데 연령 제한이 있느냐, 중국에서 개최하느냐, 보수가 있느냐, 연기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다면 훨씬 더 편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자, 일단 제가 야어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 했었죠? 예, 사설의 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화자, 이 글쓴이에 이 주관이 들어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지지 후잉 면試官. 자, 여기서 우리가 면試관이 두 번이나 나오고 면試가 나오고 또 면試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은 핵심은 면접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지 후잉, 후잉은 우리가 이 피드백, 응답,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면접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면접관이 쳐다보면 같이 응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뭐라고 한다? 후잉, 지지 후잉, 面试官. B는 避免正视面试官. 자, 正视는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는 걸 正视라고 하거든요. 근데 避免이라고 했으니까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보면 뭐 예의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보면 면접관이 기분을 나빠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B가 되겠죠. 要提前到达. 자, 미리 도착하라는 뜻이죠. 面试场所, 면접 장소에 미리, 그러니까 늦으면은 안 좋은 이유를 뭐 쓴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도착해야 되는 원인을 쓴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C가 정답이 되고요. 面试时 着装. 자, 着装 6급에서는 옷을 if라고 잘 하지 않아요. 보통 뭐衣着, 着装. 그래서 이 주어라고 발음합니다. 주어주황 아니면 부주황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옷을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복장이 야오 정시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정장 같은 거 입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면접을 볼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 뭐 넥타이를 매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 되겠죠. 어쨌든 면접에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기만으로도 파악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A. 不能欺骗孩子.
자, 不能欺骗 속여서는 안 돼. 아이. 그렇죠. 그러면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이는 절대 속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답이 A가 되겠고요. B는 威胁不是管教方法. 자, 위협은 아니래요. 뭐가? 管教方法. 관자가 뭐 어려워요. 그렇죠? 관리하고 가르치다. 위에서 아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소재가 되겠죠. 하이즈. 그렇죠? 그래서 위협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고 맞다라고 나온다면 B가 정답이 아닌 게 되겠죠. 그렇죠? 자, C는요. 赞扬对男孩子更有效. 이때 주의할 거. 제안을 걸었어요. 어떤 제안을 걸었냐면 칭찬이 효과가 더 좋은데 누구한테만 효과가 더 좋냐면 남자아이. 그러면 본문에서 지문에서는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C가 정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D는 제가 보기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보기에서 사역이 나오면 이 사역 동사 뒤에서 끊어버리고요. 앞에 이 사역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체 주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수로만 연결시키면 돼요. 아, 칭찬이 뜻이나게 만든다. 짠양이 뜻이나게 만든다. 소재는 이미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의 자신감이 늘게 만든다. 뭐 충만하단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저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칭찬이 자신 있게 만든다. 중요한 건 보기를 우리가 몇 초 안에 봐야 되죠? 10초. 그래서 빨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 속이는 거, 속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저 방퍼가 아니다. 위협은 그다음 남자에게 더 효과가 있다. 칭찬이 자신 있게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얼즈 빠바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주인공이 있으면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의 핵심 뭐라고 했죠? 팩트, 사실을 확인하거나 대화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했었습니다. 얼즈 부파 츠쿠. 자, 부파 무섭지 않다. 뭐가? 고생하는 거 츠쿠. B. 빠바 헌아이 면즈. 아이 면즈 체면을 중시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다. C. 얼즈 샹츠 빙지리. 자, 빙지리 하면은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한다. C. 爸爸说话不算话. 자, 说话不算话. EPT 때 봤죠, 그쵸? 说话不算话.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니까 아빠가 뭔가 말을 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说话不算话. 그래서 아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A가 정답이고 아버지가 이 체면을 중시하면 B가 정답. C는 아들이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라면 C가 정답. D는 아빠가 말 약속을 안 지킨다면 D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보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3, 4, 5부터 볼게요. 자, 3번. 칭황다오. 자, 뭔지 몰라도 다오니까 섬이에요. 그쵸? 실제는 진황도라는 곳인데, 어쨌든, 칭황다오.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시이 호우냐오 쥐지. 자, 호우냐오, 치호우냐오의 줄임말이야. 기우새. 지금 무슨 말이죠? 철새. 철새가 모이는 것에 시이 6급에서 잘 나온다고 했었죠? 적합하다, 알맞다. 그러면 철새가 모이기에는 딱 적합하다. 뭔가 서식 환경이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A가 정답이겠죠. B는 위에 시칭황다오더 쯔주 잔예. 이런 단어가 어렵죠. 하지만 나왔을 때 기억을 하세요. 6급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둥산업. 기둥산업 뭐예요?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집 같은 것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지탱산업. 중심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쯔주 잔예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업이죠. 업. 그러니까 이 진황도라는 곳은 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 주의할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일부분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어휘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듣는 것보다는 이 내용, 핵심 내용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지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第是险峻, 险峻 험준하다. 험준이 무슨 말이죠? 네, 상당히 산세, 지형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벽이 많다든 낭떠러지 같은 것이 많다든지, 그렇죠? 걷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 울퉁불퉁 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C가 정답이 되겠고, 자, 이런 단어 역시 어렵죠, 그렇죠? 植被覆盖率低. 자, 植被이란 단어는 식생이란 뜻이에요. 식생 어렵죠, 그렇죠? 우리 보통 말하는 숲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녹지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녹지. 그 다음에 후가이가 원래 뒤덮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가이리니까 그대로 복개율이란 말 쓸 텐데 6급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녹지가 이 지역을, 이 일대를 뒤덮었는지 비율로 환산한 것이 복개율이에요. 그래서 녹지 복개율이 낮다라는 것은 지역 땅덩어리는 되게 큰데 이 녹지가 있는 곳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칭황다오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가 그냥 생소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원슈에 넝게런 이치디. 자, 치디가 6급 단어죠. 일깨움입니다. 일깨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문학이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다? 일깨움, 즉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문학과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B는 道的教育是第一位. 얘는 얘가 중심이에요. 왜? 얘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健康 第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건강 제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얘도 도덕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꼭 道的教育라고 안 해도 교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측면이 중요하단 말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겠죠. 教育要激发人的学习兴趣. 자, 激发라는 단어 욕구 역시 잘 나옵니다.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추상적인 취미라든지 아니면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육급에 잘 나오고 있는 潜能. 자, 이런 단어, 이런 잠재 능력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할 때 지파를 써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뭘 불러일으켜야 된다? 사람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D는 学校要安排音乐课. 얘는 그러면 중심은 음악 수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는 음악 수업을 안배해야 된다는 뜻인가. 분명히 얘는 지금 교육에 관한 내용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학이 사람에게 일깨움을 주는지 도덕 교육이 중요한지 교육으로 이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는 음악 수업을 반드시 안배해야 되는지 이런 곳에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답 맞추기가 쉽겠습니다. 7번 보시죠. 如果缩小了船的侧面面积.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 문제인데 어쨌든 얘는 나오는 대상이에요. A, B, C 다 있으니까. 그러면 롱구가 뭔지 몰라 상관없어. 이것이 배의 측면 면적을 줄였다. 그럼 배와 관련이 있는 거네. 그 직역을 하면 용뼈죠. 용뼈. 영의 어떤 뼈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 그럴까요? 일단 볼게요. 그래서 배의 측면 면적을 좁혔다. 용은 동물인데 물론 상상성의 동물이죠. 그렇죠? 상상성 동물인데 이게 배랑 관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铺设不利于逆风航行. 铺设 우리 설치를 얘기하는 까는 거거든요. 까는 거. 깔아서 설치하는 거 우리가 푸셔라고 해요. 푸가 깔 푸자, 보자니까. 그래서 푸셔 불이 위 니펑 역풍이죠. 역풍. 순풍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고 니펑 항싱이란 말은 바람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부는데 나는 이 배를 운행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맞서서 방향을 가는 것을 우리가 니펑 항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롱고 티가올러 정중리. 자, 정중리는 지탱 능력을 얘기한 지탱력. 떠받드는 힘,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이 롱구란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배의 지탱력을 높인다. 계속해서 배가 나온다. 결국에는 오늘 소재는 일단 배와 이 관련 있는 롱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롱구 서위船的顶部. 딩부는 배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건데 자 이건 좀 상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나중에 결국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상식으로 알려드린다면 롱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만약에 이게 돛담배라 칩시다. 뭐 돛담배가 된 그냥 배가든 기본적인 배가 된다고 친다면 이 배에 이제 이 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틀을 만들잖아요. 뼈대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바로 합하면 보시면 옆에가 좀 허술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뼈대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 뼈대들을 이 용의 우리 등뼈, 용의 기본적인 우리 인간도 왜 이렇게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뭐가 있죠? 바로 이 무슨 뼈인가요?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배를 기본적으로 이 면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까는 이 기본적인 우리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틀 같은 거를 롱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제일 위에 제일 높은 부분에 있을 리도 없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측면의 면적을 줄였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도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깔면은 역풍 운항할 때 힘들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C는 배의 지탱력을 높여주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보기만 봤을 때는 C가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거는 들은 지문과 1차는 보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식만 넣지 마시고 일단 C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한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더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을 보실게요. 자, 8번. 또 야오야오가 나왔죠. 이러면 사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A, 做事要脚踏实地. 자, 역시 6급에 잘 나온 단어죠. 脚踏实地. 착실하고 견실하다. 우리가 착실해야 된다는 거. 사람은 하나하나 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做事要脚踏实地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니까 좀 발음도 하시고 좀 글자를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要学会 할 줄 알아야 된다. 放慢脚步. 放慢은 늦추다. 보통은 속도란 단어랑 잘 써요. 수도. 그래서 放慢 수도. 속도를 늦추다 할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발걸음. 역시 발걸음 속도가 되겠죠. 발걸음을 늦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뭔가 우리가 좀 천천히 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야오 용이 잔또한이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용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쓰지더 투이루. 투이루는 뭐냐면 퇴로. 그러니까 뒤로 갈 길을 끊어버리란 말은 앞만 보고 가라는 뜻이죠. 앞만 보고 진행을 해라. 마지막 做事要给别人留有余地. 자, 요거는 이제 비에런만 뺀다면 요것이 위에 있는 시와 반대 개념이에요. 留有余地라는 거 위띠가 뭐냐면 여지예요. 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이 사람이 뒤로 갈 구멍도 남기지 않고 막 밀어붙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여지라는 것, 좀 더 숨을 공간 혹은 뒤로 물러날 공간 같은 걸 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1번에서 8번까지 보기를 봐봤는데요. 일단 그냥 풀어봤을 때는 저랑 함께 이렇게 보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봤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 맞다 하더라도 혹은 다 틀려서 지금 막 상당히 좀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푼다면 일단 보기에 있는 뭔가 표시한 것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지우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아 내가 꼭 다 듣지 않아도 아 이것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도 일단 문제를 맞출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전략 PT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말 일부분을 푸는 관건 보기 보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14회차 독해도 역시 일부분으로 듣기에 이어서 일부분 강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부분 강화라고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50분에 50문제를 쳐야 되고요.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텐데요.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3, 4, 2, 1 순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부분별로 3부분부터 푸시고 4부분 그리고 2부분 1부분 이렇게 풀게 될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니까 50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아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부분 결국 다 풀지 못하고 찍게 되거나 아예 전문제를 아예 다 전체 찍게 되는 경우도 심지어 생기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푼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유형이 틀렸는지 많이 봐두셔야지 이때 찍더라도 좀 아 저런 건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는데 내가 공부하던 내용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하는 걸 보신다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책이 그냥 뭐 찍으라 이런 식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문장이 틀렸는지 자 오늘 이 14일차 독해 일부분 강화에서는 정답 부분만 보고 어떤 유형으로 틀렸는지만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일단 여기 낙서한 거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A, B, C, D 중에서 정답은 일단 C.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면 정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C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볼게요. 这个第二课栩栩如生体会了人与自然的和谐统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항상 요거를 만약에 문장을 본다면 그냥 해석을 해서는 여러분들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선생님이 강조한 단어가 있는지 어휘를 찾아내는 거고 하나는 주술목을 나누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단어를 쓴다면은 제가 강조했던 단어는 티후이란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쭉 들었다면 티후이란 단어는 잘 나온다는 설명한 적 있어요. 무슨 뜻이었죠? 티엔 링후이의 뜻으로서 체험에서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내가 해보고 나서 아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걸 티후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앞에 주어는 사람이 되겠고 뭘 깨닫는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내용을 깨달았는지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얘 주어가 저거 띠아우커 벌써 이상하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체험에서 깨달으려면 조각은 깨달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과 자연과의 이 허시의 통이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조화로움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단어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쉬쉬루성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자연의 이 조화로움을 뭐 했다? 드러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어휘가 틀린 경우에는 원래 이 중에서 한 단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T로 시작하는 단어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다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나타내다라는 T시엔 구현했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자연과 사람의 합일 뭔가 조화로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해서 T후이란 단어가 T시엔이란 단어로 바뀌어야지 정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실게요. 2번은 B가 정답인데요. 자 B는 사람 이름 유명한 사람이죠. 자 6급을 풀면서는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수시 수식이란 사람인데 수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해야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 선생님 설명한 단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쭈인이란 단어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쭈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또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주어가 복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물론 주어가 아니라 언급한 것이 복수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자, 수수는 사람 주어에 그렇죠? 네, 수수가 어디에서 이 속에서 모두 그러니까 이 속이 만약에 복수 개념이면 모두가 가능하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문학과 수화
예, 그래서 문학과 서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기 링띠에서 모두 되죠. 取得了非凡的成就, 取得成就, 성과를 얻었다. 비범한 성과. 일단 요거까지는 되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단어를 볼게요. 링띠란 좀 단어를 보겠습니다. 링띠. 링띠란 단어는 영지란 뜻이에요. 영지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영토란 뜻이에요. 영토는 뭐야? 내 영토가 여기까지다. 영토로 확장하다. 즉 땅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술한 사람이 이 문학과 서예라는 어떤 거에서 영역이나 방면에서, 그쵸? 방면에서 어떤 우리 추상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핵심 단어는 쭌으로 잡았지만 쭌은 문제가 없고 어떤 단어? 링띠란 단어가 잘못 쓰였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영역, 방면 뭐라고 하죠? 영역은 링위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면은 방면 요런 단어로 바꾸셔야지 맞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의 정답은요. A가 정답인데요. 这则招商广告. 자, 저는 그냥 광고를 세는 양사예요. 一经登出立刻不少企业关注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고가 뭐를 招商广告, 그쵸? 이 초빙하는, 상인을 초빙하는 광고가 등재되자마자 즉시 뭐였다? 不小企业, 적지 않은 기업들의 관심과 집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뭔가 보세요. 해석을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광고가 게시되자마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광고가 딱 걸리자마자 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받았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성분이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을 따져봤더니 자, 앞절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광고가 이 등재되다는 표현이 이징덩추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리커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즉시라는 부사예요. 그렇죠? 근데 부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항상 뒤에 뭐가 붙죠?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얘네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뿌샤오치에는 적지 않은 기업이라는 명사구예요. 명사구. 그러면 지금 부사 뒤에 명사가 왔을 때 벌써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주도 물론 관심과 집중, 주의를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지금 뿌샤오치의 관주란 말은 적지 않은 기업의 관심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네요. 이 광고가 이런 적지 않은 기업들의 관심을 뭐했다? 불러일으켰다라는 뭐가 수로가 빠졌죠. 즉 리커 뒤에 붙어야 되고 이 명사구 앞에 붙어야 되는 관주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떤 동사가 제일 낫냐면 바로 저런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할 때 쓰는 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분이 빠져서 결여, 이런 걸 우리가 결여라고 불러요. 없는 거, 성분이 부족한 것을 결여.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인치 관주 외우시면은 좋은 따페이 조합 단어가 되겠죠.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은 정답이 D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한번 1번을 볼게요. 해석으로 풀진 않겠지만 孩子们常常希望自己迫不及待地长大而当他们长大后又开始怀念童年. 자, 일단 해석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빨리 자라고 싶어 하고 크고 나면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 저 앞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성어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성어에서 포부지따, 일단 포부지따의 네 글자짜리 단어죠. 포부지따가 무슨 말이냐면 포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지체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너무나 절박하여 조금도 지체될 수 없다. 상당히 절실함을 나타내요. 절실하다, 절박하다. 땅지자가 붙었죠. 그럼 사자고정구가 부사어가 된 것, 즉 장따, 자라다를 수식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건데 절실하게 자라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절실하다라는 단어는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 앞에 가야지 맞는데 자라다는 우리가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장하고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실하게 크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실하게 바라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야. 빨리 크는 것을 절실히 바라는 거겠죠. 다행히도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시왕, 바라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포부짓다이더라는 단어는 그대로 통째로 시왕 앞으로 가서 수식하는 게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바꾸면 하이즈만 장창 포부짓다이더 시왕 끊어버리고요. 쯔지 장다. 그냥 잘하진 않으니까 콰이콰이더 장다. 요 정도 더 붙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자라길 절실히 바랍니다. 그런데 땅 탐은
장다后 그들이 크고 나서는 요开始怀念 또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 이렇게 해서 迫不及待的希望 아예 묶어서 외우시면은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迫不及待的希望 절실히 바라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역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在高楼林立的都市里能有一个独立的小园子 小院子 죄송합니다. 小院子是无疑很奢侈的 奢侈 사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우위가 틀림없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고층 건물이 즐비한 린리 도시 속에서 뭐 우리로 따지면 뭐 강남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넉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小院子 하면 우리 보통 정원, 작은 정원, 뜰 같은 거죠. 그렇죠? 독립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층 건물이 즐비한 곳은 되게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만의 독립된 정원을 가진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사치스러운 거야 라고 해서 내용은 다 이해가 가시죠. 얘는 지금 어법적인 부분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자 일단 시더를 좀 보겠습니다. 시더. 여러분들 시더 강조 구문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시더 강조 구문은 두 개가 있죠. 자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를 강조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친구가 원래 유학 갔었는데 내 눈앞에 있어. 그럼 일단 라이한 사실 알겠죠. 왜냐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 모르면 궁금하잖아. 야, 너 왔는데 언제 왔어? 언제 맞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왔어? 방식. 누구랑 왔어? 대상. 어디서 왔어? 장소.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해요? 你是什么时候来的?你是跟谁来的?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더 우리가 보통 기초반 회화 부분에서 좀 배우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6급에 잘 나오는 거는 물론 그것도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6급에서 훨씬 더 잘 나오는 이 시더 구문은 시더 강조, 수러 강조를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러가 들어가요. 동사거든 형용사거든 이 수러를 강조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치스러운 것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사치스러운 거다? 바로 이 고층 건물이 즐비한 곳에서 독립된 정원을 가진다라는 건 말로 사치스러운 거야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두 번째 시더 구문 같은 경우에는 수러가 이 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수러가 헌셔츠 사치스럽다잖아요. 근데 이 시가 그 역할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우위 틀림없이란 부사는 수러 앞으로 가야지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시더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시더를 아예 빼버리고 강조를 하지 않고 그냥 우위 헌셔츠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더를 굳이 쓰고 싶다면 우위는 이 시 앞으로 들어가서 우위 시 헌셔츠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법인 시더 강조 구문을 말로만 설명했지만 적어도 6급 정도면 시더가 강조를 두 가지를 하고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행위의 이 장소 그 시간 그다음에 방법 그렇죠? 대상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수로 자체를 강조해서 앞에 거야말로 이러한 것이야 라고 강조할 때 쓰는 시더. 요때 주의할 점은 수로가 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사는 시 앞에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6번은요. C가 정답이에요. 역시 볼게요. 他回答这个问题问题时停顿了一下说明他可能对自己的答案不太确定的好.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요. 전체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누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컴마 뒤에 쇼미란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A 문장이 B를 설명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문제에 대답을 할 때 잠시 멈춘 것은 그가 아마도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 그다지确定하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뒷문장을 보시면 물론 이제 수어밍이 전체 수로긴 하지만 또 뒤가 문장이잖아요. 문장에서 우리가 수로는 부타이를 썼단 말이에요. 부타이는 뒤에 형용사고죠. 그러면 최딩이 동사가 아니라 확정적이다. 그럼 부타의 최딩은 확정적이지 못하다. 그는 자신의 답안에 확정적이지 못하다. 즉 뭐 확신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로는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더하오, 동사 더하오, 뭐뭐 하는 정도가 좋다. 이러한 뒤에 있는 보호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성분을 쓴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성분을 더 쓴 남용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더하오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7번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요. 여러분들 찾아내셨나요? 네,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大禹治水的故事教育互晓.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읽고 갈게요. 但人们多是把大禹最水的英雄，实际上大禹最大的功能是他是中国第一个民主国家下王朝的奠基人。 자, 어려운 단어만 좀 살펴볼게요. 쯔수이, 물을 다스리다. 따위는 사람인 거 알겠죠? 왜 여기서 타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지아위 후샤, 모든 사람이 알다. 역시 사자성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쯔수이의 인숑, 영웅이란 뜻이고요.功能, 우리 기능이 있죠. 보통 인체 기능을 얘기할 때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갈비뼈의 기능, 장기의 기능 이럴 때功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엔지란 창신이란 뜻이야. 처음에 기초를 닦은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하왕조, 왕朝하면은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벌써 중요한 단어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나 중요한 단어만 정리했더니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따위 쪼이 따더功能이라 했는데 기능이란 게 제가 아까 인체 기능, 인체 장기의 기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기능이란 말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따위가 뭐였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럼 사람의 기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글자가 틀렸음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글자를 고쳐야 되냐? 자, 보시면은요, 따위 쯔수, 우리가, 우임금 치수, 이 이야기란 말인데요. 이 사람이 이게 이 왕조의 왕인데, 물을 다스려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물 다스린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따위를 뭐로만 본다? 물 다스린 영웅으로만 보는데, 실제로는 따위의 가장 큰 땡땡은 여기 틀렸으니까 그렇죠? 기능이 아니라 뭔가 바꿔야 돼요. 땡땡은 뭐가 돼야 한다? 그가 중국의 첫 번째 민족 국가인 하왕조의 뭐다? 하왕조의 바로 창신이다. 하왕조를 세운 창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기능이 아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세운 뭐예요? 업적이나 공로가 돼야 되겠죠. 공로. 그러면 이 단어, 물론 이제 쉬운 단어 꼭 나왔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6급 단어로 들어가면 공슌이라는 단어를 배우거든요. 공슌. 그래서 공훈은 그의 가장 큰 공훈은 공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러. 요렇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고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렁이라는 단어는 기능으로서 어떤 뜻으로 쓰인다? 인체 기능, 장기의 기능. 요런 것으로만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오용이죠. 어휘가 잘못된, 공렁이란 단어가 잘못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도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D가 되는데요. 문제가 좀 길어요. 그렇죠? 城市原住民的生活和风俗传统这些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非常重要. 되게 문장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这些非物质文化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 있는 거가 동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 원주민의 생활과 풍습 전통, 이러한 비물질 문화. 자, 비물질 문화라고 하니까 해석이 이상하네요. 무형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형 문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 원주민의 생활과 풍습 전통 같은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중요하다. 주어는 보호죠. 실질적으로는 이 유산들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何况这些东西丢失了，那么城市最重要的精神个性就没有了。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 게 어떤 단어냐면 허쾅과 나머란 단어야. 독해 일부분에서는 접속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일단 허쾅을 써보면 허쾅은 무슨 뜻이냐면 하물며, 더군다나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나머는 그러면이란 뜻이요. 그럼 일단 뜻은 정리가 되었고요.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허쾅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앞에 문장보다는 진일보한 내용, 뭔가 더욱 말할 것 없는 내용. 그러니까 앞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말할 것 없어요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 만약에 두 문장밖에 없다면, 컴마로 이렇게 두 절밖에 없다면 앞에는 쓸 수가 없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매우 중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뒤에는 더 중요한 게 나와야 돼요. 얘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매우 보호가 중요하다고 했고 뒤에는 이런 물건을 잃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앞과 뒤에 연결되는 접속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맞고요. 그럼 결국에는 허쾅이 뒤에 있는 절과 쓰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뒤에 있는 절과 쓰이기에는 앞에 쓰였다는 소리니까 또 안 맞아. 그럼 이미 허쾅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머는 어떤 거랑 쓰이는 접속사냐면 如果那么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뭐뭐 그러면 그 다음에 既然那么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기정사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那么 여기 내용에는 지금 허쾅이 있으니까 일단 허쾅이 틀린 걸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잃다. 그리고 도시의 그러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개성이 없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되면 가정이니까 루거가 들어가 있지 맞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8번은 휘가 잘못된 케이스. 허쾅이란 단어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물며 더군다나고 즉 해석을 여러분들이 저 허쾅이란 말이 어려우면 껑 부용 수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껑 부용 수어.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이렇다. 그럼 뒤에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老师也不知道何况我们更不知道 그렇죠?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의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는 허쾅이 안 맞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는 如果와 지랑과 호응한다. 물론 얘네들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내용상 이런 것들을 잃으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정신개성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 허쾅을 루고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독해 1부분은 틀린 문장이 왜 틀렸는지 다 풀이까지 아예 해드린 거거든요. 예, 풀이까지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1부분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법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유형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내가 틀렸다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면 실제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14일차. 자, 14일차 쓰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천자의 작문을 줄이는 연습, 요약하기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딱 일단 원문을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먼저 이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다 보면은 단락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단락은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PPT 자료라 중간까지 끊겼지만 뒤에 더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한눈에 보일 겁니다. 단락이 있는데 이때 보세요.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죠. 무슨 호우니까 뭐뭐 한 후에 얘도 시간이겠죠. 그날 오후에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사건을 기억하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시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시간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왜 7번까지 있냐면 시작문다. 우리가 자, 등장인물의 정보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증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원증이라는 학생과 학교가 후원을 받는 이야기는 이 모든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두 번째, 이 카이시 처음에는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주의할 거.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저것을 다 읽어보고 한번 작문으로 해본 상태에서 저와 함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보셨으면 처음 내용이 뭐가 있었죠? 원진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죠. 왜냐면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익숙해져서 만다 더 이상 감사 편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처음의 사건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시간이 나타내주는 사건의 핵심 내용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티엔 하루는 또 하루는 했는데 만약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담임 선생님으로 리 선생님이 오시면서 사건이 전환이 되죠. 얼마 되지 않아 또 학교에 후원 물품이 와요. 그렇죠? 이때 원증이란 주인공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누가 이 선생님이 봐버리죠. 그러면서 또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전개되죠? 네 번째죠. 李老师看到这些东西后 그렇죠. 이 선생님이 그 후원 물품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 표시를 하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 표시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리 선생님이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다음에 뭔가 이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죠. 바로 그날 오후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5번은 사실 연결된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당면을 사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후원자들에게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지 쓰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끌어 주는 거죠. 당면 사서 당면은 아마 여기 선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 편지를 같이 후원자에게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第二天上课时 第二天 이튿날이죠. 이튿날 수업을 할 텐데 자,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지닌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런 일을 내가 한 거는 너네들이 고마움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4, 5, 6번은 같이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 3번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나 이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뭐 한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거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총 몇 단락이냐면 지금 7개로 나눠, 그러니까 7단락은 아니에요. 실제 단락은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문이 보이지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총 시작 문단 플러스 6개의 시간 흐름을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단락은 보통 요약하기 위해서는 3단락에서 5단락이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그냥 뭐 3단락으로 나눠야지 이게 아니라 첫 부분, 시작 부분을 하고 그다음 끝 부분을 하고 났더니 총 5개가 남았는데 이 카이시 이텐을 묶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그쵸? 가운데의 첫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 선생님이 보고 나서부터 조치를 취하는 내용까지를 가운데 2번, 그래서 처음과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서 4단락으로 한번 줄여볼까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단락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쭉 읽었을 거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해석본을 볼 텐데, 자, 원증은 한 희망초등학교의 학생이고 그녀가 있는 학교는 매년 사회에서 보낸 대량의 후원물품을 받는다. 후원자들의 후원물품 때문에 원증이 있는 학교의 각 방면의 조건은 오히려 좋다. 이게 직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그럼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공이 원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희망초등학교 학생 신분 밝혀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단이 되는 매년 사회에서 보낸 대량 후원물품을 받는다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첫 단락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막 삭제하려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결국 후원자들의 물품 때문에 원증 있는 학교가 이 조건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환경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열악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원 물품을 받으니까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라고 하면 돼요. 후원 물품 받는다. 다시 후원 물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집어서 소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원증의 학교 방면에 조건을 줬다. 앞에서 원증이 다니는 학교란 말을 썼기 때문에 소자를 그대로 썼죠.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뒤에는 그냥 바로 원징 더 쉐샤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자신이 한 장문이 모범 해설집에 있는 모범 장문과 같은지를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모범 장문부터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어법으로 사용되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글로 줄여놓은 이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본인 내가 한 것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두 같은 포털 사이트에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의 중심 내용, 주요 내용은 처음에는 원증과 친구들은 후원자들이 보내는 물건들이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원자들 물품을 받고 나면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 감사를 표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점점 후원받는 이런 일이 예사로운 일이 되면서 더 이상 감사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후원 물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다. 자, 원문에서 주엔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엔쭈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사로운 일이 된다라는 표현을 좀 특이하게 썼거든요. 시 이웨이 장러 이렇게 나와서 시 이웨이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여기다 평상시 일처럼. 그래서 예사로운, 익숙해져서 예사로운 일이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누려고 하니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안 어려워요. 그렇죠? 시관할 때 시에 이외 뭐뭐라 여기다 우리가 빙창할 때 창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써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야? 처음에는 원증과 친구들 모두 신기했다. 그렇죠? 혼자들 보내는 물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물품을 받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품 계속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감사 편지 썼다라고 하면 되겠죠. 편지를 해서 감사를 표했다. 한꺼번에 뭐라고 하면 돼요? 시에谢信 表示感谢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에 간시의 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비아우스를 줄인 이유도 감사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일이 터졌죠? 아까 시 이외 장러, 그렇죠? 시 이외 장러, 시간이 지나자, 시간이 장, 시간 변화, 여기도 시간 변화가 들어가긴 하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뭐 익숙해져서 감사 편지 안 썼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러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 일단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뒤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중국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一天 하루는 원징所在的班级来了一位新班主任. 아까 정리했었죠. 그렇죠? 보세요. 머릿속에 이미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사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하루 선생님, 새로운 담임이 오셨다. 그렇죠? 也就是刚从师范大学毕业的李老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주인공이 이미 원증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대학교가 출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대학 출신 이 선생님에 대한 설명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신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林老师刚来不久，这所希望小学又收到了大量捐助的物品。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 희망초등학교, 희망초등학교라는 건 중국에 되게 유명한 학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회 지원을 받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초등학교에 또 대량의 물건들을 받았어요. 그럼 또 왔다 그냥 물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捐助的物品, 그쵸? 후원 물품을 받았어요. 文静还是像往常一样从学校教务处领回图书和文具就分发给了大家.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교무처에서 받아와서 이런 필요 없죠. 금방 물품이 왔으니까 모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린老师看到这些东西后, 이 선생님이 이걸 본 이후에 그냥 본 후에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앞에서 물건을 다 설명했으니까 就随口问道,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这些都是别人捐助的吗?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거니? 同学们回答道. 반 친구들은 다 대답을 했어요. 是的, 그래요. 李老师接着又问, 또 물어보죠. 每年都会有捐助吗? 모두 후원이 있니? 同学们说是的, 而且还很多呢. 그럼요. 그리고 많아요. 라고 했어요. 자, 아직 계속 대화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줄인 것도 대화체로 썼는데,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을 썼는데, 이렇게 대화체가 오히려 쉬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대화체만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일단 더 읽어볼게요. 那你们是怎么处理这些捐助物品的呢?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어요. 그렇죠? 李老师随手拿起一本捐来的书问问同学. 일단 손에 집히는 대로 하나 후원받은 물책을 들고 친구들에게 물어요. 很简单, 统计一下. 자, 统计一下란 말은 일단 계산을 하는 거죠. 몇 개가 왔고 얼만큼 왔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然后就分给大家. 그리고 나서 모두들에게 나눠줍니다. 文静回答. 원징이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文静是班上的学习委员.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장 정도 되겠죠. 负责做这件事. 바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那你们有没有对捐助这些东西的爱心人士表示感谢呢? 이 후원 물품을 보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느냐라고 다시 물어요. 李老师问道. 以前写过感谢信. 예전엔 썼었어요. 那现在呢? 지금은 听到这句话同学们低头不语. 무슨 말인지 알죠? 고개를 떨구었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밑줄 그냥 쭉쭉 끄는 게 너무 많죠? 왜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 사건은 뭐죠? 그쵸? 너네들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받는데 이 물건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이죠. 감사 편지를 쓰느냐, 감사함을 표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것만으로도 얘네들이 뭔가 지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看到同学们的反应, 자, 반 친구들의 이 반응을 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李老师就知道了答案. 네, 바로 답안을 알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더 이상 안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他想了想说, 그는 뭐 했어요?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今天下午我们去做一件事. 오늘 오후에 일 하나만 하자. 자, 콜론을 썼어요. 이 일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给帮助过我们的爱心人士寄一些礼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오후에 할 일은 바로 우리를 도와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자. 자, 우리를 도와줬던 후원 인사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후원자들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후원자들에게 선물 붙이러 가자라고 말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한국어로 다 돼 있죠. 그렇죠? 한국어로 돼 있어서 그럼 핵심만 좀 그래도 본 김에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일단 원징에 반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서 리 선생님이라는 거 설명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아까 이 선생님이 사범대학 나고 이런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에 또 후원 물품을 받았는데 원징이 도서와 문구를 모두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나요? 예전에는 썼지만 그러자 지금은요 했더니 고개를 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후원자분들에게 선물을 붙이러 가야.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락 보시죠.
자, 그날 오후에 이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당면 가게 가서 많은 당면을 샀어요. 그런 후에 이 선생님은 다시 학생들을 데리고 우체국 가서 이 당면들을 몇 개로 나누어 각각 후원자들에게 붙였습니다. 자, 내용이 되게 길지만 결국에는 후원자들에게 선물로 당면을 선택했다라는 거. 당면을 그러면 사서 뭐 했다? 후원자들에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우체국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사 편지도 동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증과 학생들 물건 붙이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분주하게 일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만 정리를 해놨냐면, 자, 보세요.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번거로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낮에 갔다, 막 오후에 갔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이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 이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줄임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오후에 이 선생님은 학생을 데리고 당면을 샀고, 아까 당면을 샀고, 우체국으로 갔고, 당면과 감사 편지를 후원자들에게 붙였다. 그렇죠? 이 정도는 장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라보시죠. 자, 이번에도 일단 중고로만 나와 있으니까 역시 제가 그냥 중고로 바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二天上课时, 자, 이튿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튿날 사건. 자, 뭐예요? 李老师问同学们, 이제 이 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昨天我们只是给爱心人士寄了份礼物就用了一下午的时间. 자, 이下午 时间은 말은 오후 내내, 온종일, 그렇죠? 오후 내내란 표현입니다. 온종일 아니겠죠? 오후의 모든 시간을 다 썼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튿날 이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는 이 후원자들에게 선물 붙이는데 오후를 내내 다 썼습니다. 那么大家想一想, 그럼 모두 생각을 해보세요. 他们给我们寄图书和文具会花多长时间呢? 그들이,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도서와 문구를 보내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도 통쉐 수어 예야 이시아오, 오후 내내 걸릴 겁니다. 요도 수어 데이 이티엔, 여기서 데이겠죠. 하루가 걸릴 겁니다. 因为还要去选购图书和文具, 이유는 이 도서를 선택해서 사야 되고 도서와 문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막 골라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릴 거라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은 안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오후 내내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 말했어요. 说到是的从决定捐助我们到捐助完成至少也要一天的时间. 그렇죠? 총따오로 썼어요. 이런 게 좀 보이면 빨리 보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총따오 이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보내는 걸 결정하는 것부터 어디까지 그들이 이 후원을 그러니까 후원하는 걸 완성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하루의 시간이 걸린대요. 可是我们连给人家写感谢信的时间都没有吗? 连또 하면 뭐뭐조차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 편지 쓸 시간조차 없겠습니까? 别人捐助我们是因为他们有爱心. 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후원해 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애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并不是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다? 出于责任和义务, 책임과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而我们接受别人的帮助就应该心存感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마땅히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说完这番话, 자, 이 말이 끝나자 李老师才开始上课.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봅시다. 이튿날 다시 뭘 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를 하는데 후원을 보내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결정부터 우리 후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의 뭐에 보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선생님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국어로 좀 잠시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튿날 수업 때 이 선생님은 우리가 어제 붙이는데 반나절을 썼어요. 후원자분들이 우리 돕는 것에 더 많은 시간 썼을 거야. 더 많은 시간 혹은 하루의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시간도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라고 말했다. 그렇죠? 요거는 굳이 간접합을 안 쓴 게 간접합을 오히려 훨씬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오히려 줄여서 할 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부호 같은 경우 특히 PPT 치시는 분들은 부호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고지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실까요?
자, 这件事, 자, 이 일입니다. 给了文静和同学们很大的触动. 예고는 이제 상당한 울림을 주었다. 울림이라는 것은 뭔가 감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뜻입니다. 종나 이후, 그때 이후부터, 그죠? 이때 이후부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따로 단락으로 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실제로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这件事之后,这件事以后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다음은 또会定期 정기 그대로 읽혀지네요. 给这些捐助自己的爱心人士写信 表示感谢. 그렇죠?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했고요. 역시 감사의 편지를 썼다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因为他们都明白了一个道理.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죠. 그렇죠? 接受别人的帮助却不表示感谢甚至还心安理得是非常不可取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심지어 뭐하면 그냥 당연시 여기고 편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럼 이 말은 다 적을 필요 없죠. 뭐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는 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줄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이제 모범 해설이 있습니다. 모범 장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앞에서 이미 삭제 기술이나 이런 건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억한 다음에 그 기억한 사건을 중국어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혼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핵심, 왜 저거 부분을 빼고 이런 내용만 남겼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모범 작문을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법이 약하신 분들은 모범 작문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